오! 깊었어요, 깊었어. 아르나우토비치.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아르나우토비치 너무 안 좋아해요. 예. 오. 경기가 워낙 빠르게 오스트리아가 몰고 가려는 의도가 커서 이탈리아도 그 빠른 템포에 같이 말리는 느낌은 좀 있고, 근데 그러면서 선수들끼리 충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스피나졸라 오른발인데, 야, 이번엔 왼발로. 이번 대회 스피나졸라는 볼 잡으면 한 명 제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진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 이거 아르나우토비치인데, 오. 이런 거 웨스트햄에서 꽤 자주 보여줬죠. 그치. 아르나우토비치. 우와. 아하.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잡을 수 있어? 우와! 방금 형철이 소리 되게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 형철이 코끼리 같은 소리 냈는데 뾰 이런 소리 냈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와. 유로 2020 16강 두 번째 경기죠. 이탈리아 대 오스트리아의 맞대결. 전반전은 스코어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탈리아는 누가 봐도 지금 이제 우승 후보로 분류를 해야 되고, 오스트리아도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닌데, 전반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탈리아가 역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으나 네. 오스트리아가 생각보다 수비적으로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탈리아가 그걸 뚫어내지는 못했다. 이 경기는 역시 오스트리아의 컨셉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강한 압박을 걸었습니다. 4-2-3-1의 형태지만, 그리고 수비할 때는 4-4-2처럼 전환되는 오스트리아지만, 압박을 할 때는 약간 2-4-4 같은 느낌도 줬어요. 왜냐하면 좌우 윙어들이 최대한 이탈리아의 윙백을 틀어막기 위해서 좌우로 넓게 흩어지고, 투톱이랑 중미 한 명 올라와가지고 이탈리아의 백스리를 정말 강하게 압박을 했거든요. 이탈리아가 공격을 할 때는 3-4-2-1처럼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형태에 대해서 정말 강한 압박으로 대응해 나왔던 오스트리아가 되겠고, 전반전 중반쯤 되니까 압박을 하기에는 이탈리아가 워낙 볼 관리를 잘 해오기도 했고, 체력적으로 오스트리아가 지칠 수 있는 위험도도 있으니까, 그쵸. 그 시간대에는 일부러 내려서서 조금 더 자기 진영에서의 좁은 수비 간격 유지에 집중하는 이러한 형태를 이제 보여주게 됐죠. 일단 이탈리아를 먼저 보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기는 이탈리아가 못했다. 이탈리아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꽤 잘 막았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보면 감탄 나오는 선수들이 몇 있죠. 막 그렇죠. 베라티라거나 특히나 뭐 바렐라, 그리고 오늘은 역시 스피나졸라를 이용한 공격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아니다. 뭐라고 이게 뭐 이탈리아 선수들은 그렇게 되게 못하고 그렇진 않아요. 베라르디가 약간은 공격할 때 아쉬운 부분, 베라티가 아주 극상의 폼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냥 오스트리아가 잘 들어막았다. 그렇죠. 예. 이제 임모빌레 1-2가 조금 안 먹히는 부분은 아쉽긴 했는데, 예. 근데 임모빌레는 결정적인 그 원더 슈팅 하나로 상황을 좀 바꾼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이제 형철이가 끼옷했던 그런 슈팅이었는데 네.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고요. 그 전까지 임모빌레가 볼 잡으면 좀 아쉬워서 이번엔 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딱 때리길래 많이 놀랐죠. 만약에 베라르디가 지금 느낌대로 조금 이제 공격 부분에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 뭐 키에사나 베르나르데스키 같은 선수를 순간적으로 넣을 수 있을 테니까 네. 그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오스트리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선수는 이제 10번의 그릴리치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릴치를 우크라이나전부터 확실하게 선발로 내세웠고, 그게 꽤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슐라거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자비처 역시도 활동 반경을 좀 더 자유롭게 위쪽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그릴리치 선수가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받아주는 위치 선정, 그리고 볼 관리, 여기에 이제 배급, 그리고 역시 넓은 수비 범위까지 이 형태를 그릴리치 선수가 잘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이 지금의 중원 밸런스, 백포로 전환한 뒤로는 훨씬 더 중원 밸런스가 잡혀져 있다. 이 부분은 역시나 10번의 그릴리치가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반전은 아직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의 어떤 오스트리아의 수비의 집중력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봐야 되고, 이탈리아도 분명히 움직임을 보일 거거든요. 교체 투입 같은 걸로. 그때 조금 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전 이어가겠습니다. 골! 아르나우토비치! 이거는 아체르비가 계속 측면 쪽으로 몰아냈어요. 야, 이걸 이렇게 한 방을 살리네요, 이걸. 옵사다.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라인을 좀 그어봐야 될 것 같고. 옵사 맞아요. 일시에 빠르게 감은 건 좋았는데. 스피나졸라. 자, 뒤에. 아이고, 베라르디. 이거 뭐냐. 오늘은 참 아쉬운 날입니다, 베라르디. 네. 아유.
이런 연계 좋아요. 야! 키에사! 와! 낮게 깐 게 오히려 바누만한테 위협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잡고 와! 키에사! 확실한 크랙! 확실한 이겼어! 키에사! 키에사를 조금 더 일찍 썼어야 돼. 네. 해보지 박지성 선수 골이랑 야 박지성 골이랑 똑같아. 포르투갈전 골. 자 키에사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네, 드라고비치는 없고 벨로티 이거 지켜냈어요. 벨로티. 우와! 어떻게 막았냐 이거? 자, 야! 세기를 막네요. 패시나도 지금 패시나. 와 미들라이커로 오. 거듭나는 패시나. 교체술로 기대했던 포인트들은 다 마련이 됐어요. 와 공가르마. 와! 와 쌉세이브. 한 경기 무실점 행진을 지켜내고 12경기로 가는 길을 지켜냈습니다. 야 이거 나는 먹혔다고 생각했어. 와. 자 뒤에 아 뭐야 답! 아! 자비쳐! 저게 마지막에 위로 뜨네. 네 힘이 좀 들어갔겠죠. 네. 와! 오 이걸 오 칼리아지치. 칼리아지치. 야 이러면 이탈리아 무실점 기록은 깨졌어요. 세트피스 앞에서 칼라이지치 머리로 그냥 해결했어요. 자 16강 두 번째 경기 이탈리아 대 오스트리아의 맞대결이 연장까지 네. 갔습니다. 연장까지 갔고요. 연장까지 가는 끝에 연장에서 무려 3골 이탈리아가 2골을 넣고 마지막에 칼리아지치가 따라잡는 골을 넣었습니다만 그 이상의 무언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로 이탈리아가 8강에 진출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조별리그 때 우리가 헝가리를 보고 탈락했지만 정말 대단한 팀이었다라고 감탄을 한 만큼 이번에 우승 후보 이탈리아를 이렇게 괴롭혔다는 점에서 오스트리아 역시도 16강 무대에서는 정말 박수 받을 만한 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죠. 총 120분 동안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 그리고 타이탄 수비 사실 일부 장면들은 좀 거칠고 터프한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공격을 굉장히 꽁꽁 잘 막았고요. 그 다음에 연장 와서는 그 순간적인 어떤 집중력 저하 그리고 이탈리아의 교체 투입된 공격수들의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칼리아지치의 이 셋피스에서 득점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탈리아를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메이저 대회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묘미를 주는 그런 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쫄깃했죠. 근데 어쨌든 연장에서 승부가 갈리긴 했는데 이탈리아가 후반전에 키에사를 넣고 또 벨로티를 넣고 여기에 더해서 중간중간 교체를 계속 가져갔었죠. 로카텔리도 들어와서 중원에 볼 배급 루트를 만들어주고 페시나가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공격 사이에 침투를 가져가는 이 선을 또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통했습니다. 결국 벨로티가 중앙에서 버티고 움직임을 폭넓게 가져가니까 힌터레거 아니면 드라고비치 쪽 이쪽에서 한 명이 따라가 주면서 약간 이 중앙 쪽의 공간이 나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결국 오스트리아가 연장으로 가니까 아무리 압박을 이전처럼 하려고 해도 확실히 이탈리아를 한쪽으로 몰아넣는 압박을 하는 게 전반 후반만큼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 가운데 양발의 마무리 모두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키에사가 반대 전환됐을 때 한 번은 오른발로 슈팅해서 막히고 근데 또 한 번은 왼발로 때리면서 이 오스트리아 수비수들의 허를 찔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키에사의 이 득점 장면은 마치 예전에 포르투갈전에 박지성 선수의 득점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탈리아는 오늘 좀 고생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앞쪽에 인시니에, 임모빌레, 베라르디 요 선수들에 대한 교체 카드의 어떤 선택은 좀 늦긴 했습니다만 경기나 상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기민하게 교체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벨로티와 임모빌레가 둘 다 최고의 스트라이커 아주 손에 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스트라이커까지는 아닙니다만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바꿔줄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윙포드진을 좀 늦게 바꿔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베라디가 오늘 내내 경기력이 좋지 그냥 않았는데 그랬거든. 이쪽을 좀 일찍 바꿔줬어야지 않았나 싶고 이탈리아가 결국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탈리아가 굉장히 뭐 약간 평소보다는 약간 경기력이 저하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워낙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의 약점을 잘 공략했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이탈리아가 중간중간 보여주는 약점은 결국 조르지뉴가 가지고 있는 중앙에서 수비 기동성 그리고 센터백진도 워낙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기동성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여기는 보누치의 어떤 수비 책임도 당연히 한 몫을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중간중간
이 중앙 쪽 후방의 공간이 좀 비어 있을 때가 있는데 그쪽을 오스트리아가 말도 안 되게 빠른 역습을 통해서 공략을 하면서 다른 팀들을 공략하지 못했던 이탈리아의 약점을 공략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줬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워낙 오스트리아는 끝까지 압박을 해주고 좁은 간격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한쪽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반대로 전환하려고 할 때마다 한쪽에서도 수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게끔 그쪽을 모여서 다 틀어막는 수비가 90분 동안은 잘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말도 안 되는 압박을 했고 이걸 가능케 만든 대단한 집중력과 정신력을 보였지만 다른 팀들이 똑같이 오스트리아처럼 똑같은 축구를 이 정도의 어떤 기동력 있는 축구를 구사하기에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가 뭔가 부진했다라기보다는 말도 안 되게 이 약점을 찔렀던 오스트리아가 정말 준비를 잘해왔다. 잘했어.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스트리아는 뭐 분전을 하면서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탈리아는 항상 저희가 네. 말씀드립니다. 4강 이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전력이다 그랬는데 오늘 고생하면서 이런 스타일로 만약에 상대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이 만치니 감독과 선수들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가 약간 바뀌어야 되겠죠. 네. 지금 임모빌레가 약간 안 좋을 땐 벨로티의 교체를 생각해봐야 들어가 되겠고 죽을 거. 예. 그리고 지금 베라르디가 좀 부진하고 그렇죠. 이런 그러면 부분들. 키에사나 베르나르데스키 같은 선수에 대한 이 투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패시나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좀 느끼게 된 경기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도 또 2경기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